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이에요. 부모님들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 수리논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니고 있는 논술 학원이라면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좋겠고, 저는 지방이나 이렇게 논술 공부를 학원에 가서 배우기 힘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간단한 원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논술은 결과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수능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찍었든 어쨌든 정답만 맞으면 그냥 맞는 거죠. 근데 논술은 이 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말로 아닌 글로 설명하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순서가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쾌하게 알고 항상 답안을 과정 중심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논술 공부할 때는 교과서가 꽤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온 교과서가 한 8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단원의 끝에 있는 실생활 활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읽어보면 굉장히 논술 문제 푸는데 아이디어 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를 정독을 한번 해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은 자유롭게 써도 되고요. 교과서에 없는 공식은 쓰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재료도 논술 공부에는 아주 중요한 좋은 재료입니다. 특히나 약수령 시험은 올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전부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일반 자연계열 대학의 논술 문제도 보면은 심심찮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의 연기 교재에서 그 아이디어나 함수들을 발췌해서 쓰는 경우가 꽤 많고, 당연히 각 대학의 모의 논술, 특히 올해 모의 논술 문제는 올해 이런 형식으로 출제할 거야, 혹은 변화가 있다면 변화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예고하는 거니까 풀어보고 낱낱이 분석을 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이 내용들은 기본이고요. 그 대학의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 그리고 비슷한 경쟁대학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건 논술 공부의 기본이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볼 때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에게 한 문제 정도 풀어볼 시간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학생이 볼펜 살살 굴리면서 끌적끌적 문제의 기퉁에다가 계산을 막 한 다음에 정답을 탁 내고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풀이 과정을 잘 적어보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잘 적을 건데 오늘은 그냥 답만 낼게요, 이렇게 진짜 귀차니즘의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딱 시험에 떨어질 그런 학생들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쓸 수 없고 서술할 수 없는 약간 직관적인 느낌으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은 그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귀찮은 일이고 때로는 난처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답만 적고 맞았다라고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은 남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항상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약간의 눈치와 노하우들을 말씀드리면, 대학마다 제시문은 아주 길기도 하고 적당하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요. 제시문이 주어진 그런 대학들은, 특히나 제시문에 수학 공식이나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은 그 제시문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용해야 될 공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을 안 사용하고 풀어도 되지만 그 공식을 사용해서 풀 때 가장 편리하고, 풀다 보면 그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일종의 길잡이의 역할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제시문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확인하면서 이 제시문의 공식을 어떻게 쓸지를 연계해서 풀이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 두 번째, 보통 대학들의 논술 시험 시간은 100분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90분도 있고 120분도 덜어 있는데 제법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보면 바로 답안지에다가 풀이를 적기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루틴을 찾아가는 게 좋긴 하겠는데, 바로 답안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중간에 큰 줄기가 틀려서 엄청 많이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답안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 여백이나 혹은 연습지를 주는 대학의 경우에는 연습지에다가 쭉 풀어서 답안을 내고 그 답안이 맞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몇 줄 정도 서술할 건지를 따져보면서 답안을 적는 게 더 좋아요. 논술시험 보러 가면은 시험 내용 이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뜻대로 안 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황하면 거의 다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된다. 문제지에 단답형으로 작성하라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문제가 가끔 있지만 모든 문제는 서술해야 됩니다. 그 답이 나온 과정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답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표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고, 다만 수리논술은 수학논술이잖아요. 풀이법을 조리 있게 쓰면 되고 거기에 뭐 한글 표현을 많이 써야 된다던가 적게 써야 된다던가 철자법을 틀리면 안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 수학 풀이를 순서 있게 잘 하면 되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적인 그런 마인드에 젖어 있는 학생들은요, 정답을 맞춰야 맞춘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논술은 서술을 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논술 시험에 채점을 할 때는 단계를 정해놔요. 여기까지 서술하면 몇 점, 여기까지 서술하면 몇 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배점을 나눠 놓기도 하고 A, B, C, D, E, F로 전체적인 정답의 성취 수준을 나눠 놓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답을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의미 있게 어떤 단계까지 넘어가는 그런 답안이 있다면 푼 데까지라도 잘 쓰고 마무리를 못 지었더라도 서술에서 부분 점수를 맞도록 해야 됩니다. 논술은 깔끔하게 정답을 다 맞춰서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의 논술 합격점은 난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점에서 60점 사이가 바로 합격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원스럽게 문제를 다 맞춰서 합격하는 학생은 드물고, 각 소문항의 문제들을 서술해 가면서 의미 있게 서술해서 부분 점수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도요, 시원스럽게 시험 보고 나서 저 합격할 것 같아요, 다 맞췄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많이 못 썼어요, 이런 학생들 중에 합격자가 있는 걸 보면 논술 시험 자체가 어려우니까 쫄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논술 문제는 보통 대문항 하나에 그 밑에 새끼 소문항이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은 소문항이 1, 2, 3번이 있다면 1번, 2번, 3번이 있다면 3번이 진짜 문제인데 이걸 바로 하나만 내면 우리 학생들이 모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의 중간 단계로 소문항 1번, 2번들이 있습니다. 시험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가라고 일종의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소문항의 결과를 계속 떠올리면서 다음 소문항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를 계속 고민하면 됩니다. 논술 잘하는 학생들은요,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면서도 논술 문제지 안에서 눈치를 굉장히 잘 보는 학생들이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물론 어떤 대학의 소문항들은 각 소문항이 독립된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해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점을 못 맞았다고 논술을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논술 합격 컷이 25점인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건 쉽건 여러분은 그 시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풀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조금씩 건드려 보는 게 좋겠고,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맞췄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감점 당하지 않는 게 좀 더 합격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한 번 더 논술 답안 작성에 관한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